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깊어가는 늦가을 11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북한이 미국에 경고를 한 뒤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캄보디아에서 북한의 미사일 테스트를 비난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한 데 대한 비난과 경고입니다. 공화당이 차기 의회 다수당으로 하원에서 확정됨으로써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의 입법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다시 펜 앤 폰 시대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241년 역사상 처음으로 여자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 당선자는 로스앤젤레스 태생으로 주정부와 연방정부에서 일할 때 화합하는 정치인이라는 평판을 받았습니다. 급선무는 홈리스 피플과 범죄입니다. 연방 상원에서 결혼 존중 법안 통과에 장애를 넘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12명의 공화당 연방 상원 의원이 이 안에 찬성한 결과입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이 날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 미래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합니다. 추수감사절 여행은 팬데믹 이전으로 거의 회복될 것이라고 AAA가 예상했습니다. 대형 소매 체인의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이 땡스기빙 데이 전인 이번 주 일요일에 시작됩니다. 10,000명을 해고한다고 밝힌 아마존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각종 로봇은 줄줄이 추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도 월드컵 전력을 분석합니다. 팍스 스포츠는 손흥민 선수가 여차하면 정우영을 봐야 하고 한국의 아킬레스 힐은 왼쪽 측면 공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연방의회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의회에 특히 이제 하원이 다수당이었을 때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는데 아마 오늘이 거의 마지막이 되겠죠. 지금 하원 의회에서 전체 의원들이 소집됐고 왜냐하면 어제로서 공화당이 218석을 확보해서 다음 회기 연도도 또 218이네요. 218회 의회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마지막으로 거의 페어웰 스피치 비슷하게 아니면 본인의 미래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지금 쳐다보기 위해서 의회의 의원들이 의사당에 소집한 것을 전부 생중계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뉴스를 진행하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은 너무나 중요한데도 어떤 때는 뉴스에서 살짝 스쳐가는 그런 일이 어제도 또 일어났습니다. 북한이 원산에서 한반도와 일본 사이 해상에 이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해서 그곳으로 떨어졌습니다. 최선희 외무상이 조선반도와 그 지역에서 도발적이고 허세적인 군사활동을 강화할수록 북한의 대응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이 누구겠습니까? 일본과 지금 한국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역시 그 두 나라에도 심각하고 현실적이고 불가피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도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쯤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 성명을 발표를 해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 북한 핵 이슈에 대해서 더 빨리 공동 대응을 하고 정보도 뭐 미국을 통하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그러한 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이죠. 그리고 물론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공동 군사 훈련도 북한에서는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베이징이 중재할 것이다. 이 내용은 바이든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서 얘기를 했죠. 얘기를 하면서 미국 기자들에게는 중국이 뭐 북한에 대해서 그만큼의 영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다면 중국이 중재를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영향력이 왜 없겠습니까? 충분히 미국이 원하는 만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중국은 이제 중국이 원할 때 중국이 원하는 만큼 북한에 대해서 고삐를 주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은 이번에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까지 한다 하더라도 베이징이 중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평양에 베이징이 압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한국에서도 뭐 일본과도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게 바로 북한이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과 한국은 공유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중국이 원하는 겁니다. 왜 나중에는 중국이 결국은 북한을 설득하도록 말을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중국으로 볼 때 미국과 한국 또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뭐 미국 대응하고 한국 대응하고 일본 따로따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한국과 미국만 합쳐진 것이 아니라 한국, 미국, 일본이 합쳐졌으면 3개국이잖아요. 중국으로서도 북한의 모든 이슈가 먼저겠습니까? 중국 이슈가 먼저겠습니까? 그러한 나라를 이끌어갈 때 있어서 한미일이 셋이 똘똘 뭉치면 둘이나 하나가 뭉쳤을 때보다 중국이 상대하기 힘든 겁니다. 버겁고 잃어버릴 것이 많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느 시점이 되면 중국도 북한에 대해서 핵 문제에 대해서 압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미동맹뿐만이 아니라 북한 이슈에 대해서 일본까지 어떠한 서명으로도 성명으로도 똘똘 뭉쳐버렸기 때문에 세 개 나라를 그냥 한꺼번에 중국이 혼자서 상대하는 것보다는 그냥 북한을 상대하는 게 낫지. 그래서 결국은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게 미국의 대부분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점입니다. 네, 아직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데 어제 이제 그 218대 미국 의회는 218표를 과반수를 하원에서 일주일 넘어 만에 공화당이 확보를 해서 현재는 민주당이 211, 공화당이 218, 6개가 남았습니다. 대부분이 그 캘리포니아주입니다. 그리고 한 군데 다른 군데가 있고 그리고 알라스카가 있는데 알라스카는 뭐 민주당이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이번에 아주 정말 별로 차이 나지 않게 공화당이 다수당이 됐는데 뉴욕에서 세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컸죠. 뉴욕의 세석 가운데서도 뭐 지역구 재편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된 것도 있고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지킬 만큼 지켰지만 아무튼 뉴욕이 이번에 세석이나 잃어버린 게 공화당이 이렇게 다수당이 됐는데 뉴욕 쪽으로서는 힘을 보태주게 된 거고요. 그러면 별로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리 미국의 내년을 미국의 많은 것들은 그 의회에서 나오기 때문에 218대 의회를 미리 볼 수가 있는데 소위원회가 전부 공화당 의장이 됩니다. Winner takes all 일이 되는 거죠. 뭐 한국처럼 뭐 어떻게 나눠 갖고 하는 게 아니라 Winner takes all이기 때문에 아무리 숫자가 작아도 이것은 공화당이 특히 이제 법사위원회 같은 애 공화당이 의장이 있으면서 헌터 바이든 것부터 빨리 수사해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밖에 많은 이슈에 있어서는 지금 공화당도 막 다수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케빈 맥카티라는 이제 차기 하원 의장이 될 사람의 힘이 그다지 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뭐 마조리 테일러 그린 같은 이 조지아주의 아주 극우적인 의원들 이제 초선도 아니고 다시 선출이 됐잖아요. 그런 의원들이 방해를 하면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좀 힘들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것 그리고 또 이제 하원이 지출
지출과 예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돈을 지금 관리하는 겁니다.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지키기 때문에 무슨 중요한 연방 판사라든가 아니면 또 어떠한 이유로든 연방 대법원의 자리가 또 비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다행이지만 돈 문제는 이제 공화당이 꽉 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펠로시는 아주 작게 졌기 때문에 지도부에 남아있는다고 연설하지 않을까. 오늘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상원은 이 여전히 설령 조지아주에서 진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결선에서 현재의 그 라파엘 워낙 의원이 연방 상원 의원이 공화당 도전자인 허셜 워커에 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또 이 캐스팅 보트도 있고 그 사이에 또 한 석이 또 빠져나가도 캐스팅 보트도 또 있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게 조금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전보다 한 석이 늘어났기 때문에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죠. 그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클린턴 전 대통령 때와 오바마 전 대통령 때로 돌아간다. 정치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앞에 제가 헤드라인에서 pen and phone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pen and phone이라는 말을 사실은 정확하게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중간 선거 있고 2014년 1월 초에 1월 12일인가 그랬습니다. 그때 1월 12일이니까 국정연설은 하기 전이잖아요. 첫 번째 장관들 전부 모아놓고 국무연설을 할 때 나에게는 펜과 폰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펜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뭔가 입법을 그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사인을 하는 것이 이제 그 펜으로 상징된 거고 폰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다수당이 대통령이 하려는 모든 일에 해주지 않을 때 의회 바깥에 그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여론을 조성을 하고 다시 이제 또 그 의회에서 움직이게 할 수 있다던가. 그래서 pen and phone이라고 했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pen and phone 그 정책을 써야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있죠. 비토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것은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항상 정책에 있어서 완전한 것은 의회에서 마련해 주는 것을 하는 것이 완전한 것이고요. 좋은 것은 대통령이 그때그때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래서 오바마도 뭐 이민, 드리머가 바로 그때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무슨 환경 문제라든가 최저임금이라든가 또 국립공원 같은 것도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막 그 당시에도 오일 시추 같은 거 많이 하겠다고 하고 했었을 때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어떤 뭐 유적지라든가 이렇게 묶어두고 많은 것을 하지 못하게 아꼈다가 이제 그 이후에 그 쉐일 기술 같은 것들도 충분히 시추 기술이 발전이 되고 나서 이제 미국이 최근에는 이제 쉐일 오일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됐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지금 당장뿐만이 아니라 미래도 생각을 해야지 되니까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여기에 또 나쁜 것은 뭐냐면 드리머 같은 것이 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대통령의 행정명령이고 입법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되고 또 법원이 바뀔 때마다 상황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드리머들이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그렇게 한두 사람의 인생이 아니잖아요. 거의 100만 명이 되는데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님이 미국에 오니까 불법 체류자인지도 모르고 왔다가 미국에서 또 교육은 또 차라리 시켜주지 말든지 교육 다 시켜주고 해서 미국으로서도 충분히 투자는 하고 본인들도 미국 사람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나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그런 장단점은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으로서는 펜 앤 폰으로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위치고요. 제가 지금 그 캐런 베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로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캐런 베스 같은 경우는 1781년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가 처음에는 뭐 스페니쉬 정복자로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바뀌고 부족이 살던 곳이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241년 만에 그 241년 동안 한 명도 그 부족을 지키던 사람이었던 시로
본격적인 이런 모습을 1900년대 들어와서는 도시의 모습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한 번도 여자 시장이 없다가 여자가 됐는데 로스앤젤레스 시장이고 역사적이고 연방 하원 의원을 하다가 또 시장이 됐고 하니까 잠시 뒤에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그리고 한인타운에 대해서도 이 시장과 연관돼서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고요. 오늘의 미국은 유한양행 뉴오리진 건강식품과 유정란 배반엽 줄기세포 화장품 회사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캐런 베스 로스앤젤레스 시장 당선자가 올해 나이가 69세입니다. 리카루소 도전자가 63세였고요. 이 캐런 베스 당선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나서 페어팩스, 베니스 이런 곳에서 자랐고 토박입니다. 토박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우편 배달부를 하셨고 어머니는 가정에서 그 자녀들 돌보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이제 그 존 F 케네디 뭐 이런 분들에게도 뭔가 이렇게 그 어렸지만 신경을 썼던 그런 부분이 있고 1980년대에 이제 응급실에서 이제 보조사로 의사 보조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그 뒤에 사실은 시작이 이 커뮤니티 오거나이저로 해서 아프리칸 아메리칸과 라티노 지역에 마약이 많이 퍼졌잖아요.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한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 하원 의원을 했고 주 하원에서 하원 의장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37지구의 연방 하원 의원으로 11년, 연방 하원 의원을 6번을 당선한 겁니다. 지금 연방 하원 의원을 놓고 LA로 왔는데 사실은 연방 하원 의원은 그쪽 37지구 뭐 브렌트, 베버리 우드, 뭐 컬버시티 쪽도 포함이 되나요? 웨스트우드도 포함이 되고 센츄리시티 또 하이드파크, 볼드윈파크 지금 아마 볼드윈파크에 살고 있을 겁니다. 인구 70만 명 정도예요. 로스앤젤레스 전체 시는 400만 명이잖아요. 연방에서 로스앤젤레스 시장으로 내려왔다고 작게 간 게 아니라 사실은 더 크게 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쭉 정치인으로서 일을 해올 때 화합을 하는 사람 그런 것으로 그 정평이 있었고요. 구태여 따지자면 로스앤젤레스 그 성향으로 따지자면 좌파는 좌파죠. 진보죠. 진보는 진보인데 로스앤젤레스로 따지면 좀 중도 진보. 그렇기 때문에 카루소가 돈을 이 그 캐런 베스보다 11배나 더 쓰고 1억 달러를 쓰고도 이기지 못한 겁니다. 너무너무 딥블루기 때문에. 물론 리카루소도 민주당으로 나왔지만 그 사람은 평생을 공화당을 했고 이제 그러니까는 당연히 딥블루인 민주당 쪽에서는 저 사람은 뭐 부자를 위해서만 일할 것 같아? 백인을 위해서 일할 것 같아? 실제로 투표 나온 것을 보면 로스앤젤레스를 이렇게 네모난 칸으로 보면은 위쪽, 저쪽, 북쪽, 밸리 쪽, 저쪽은 이제 그 지도로 볼 때 제가 북쪽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백인이 많은 지역은 리카루소를 지지했고 아주 사람 인구 밀도가 높고 막 모여 있고 이런 곳은 캐런 베스를 지지를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인구의 한 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에이시안이 한 12%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라티노계가 뭐 한 48% 많게 잡아서 50% 정도까지 보고 그렇게 딥블루였기 때문에 된 것이고 또 하나는 리처드 리오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당시에는 리처드 리오든은 공화당으로 나와서 그 아주 그 시장을 잘하고 갔죠.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수십 년 전이니까 백인들이 거의 유권자였습니다. 한 74%가 지금은 아니잖아요. 히스패닉 같은 경우는 조금 갈려진 것 같아요. 리카루소에게도 많이 찍었고 캐런 베스에게도 찍었고 이렇게 했는데 당시는 백인이 유권자가 많았으니까 리오든이 공화당을 가지고 와서도 된 거고 지금은 이번에 이 선거 결과를 보면은 꼭 후보 자체의 인물 그 정치적인 성향이라기보다도 로스앤젤레스의
딥 블루인 이런 성향이 더 많았던 것 같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경찰력을 많이 증원한다. 홈리스 피플 집을 많이 진다 하는 것은 더 많이가 리카루소였고 많은 한인분들도 한인 상공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리카루소 후보를 지지했잖아요. 이 사람이 비즈니스 부동산 개발업자고 성공을 했고 비즈니스 마인드가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몰 비즈니스에도 좋겠다. 우리 사업 정도 규모에도 좋겠다. 그리고 뭔가를 더 화끈하게 잘할 것 같아 정치인으로 꼭 쭉 자라온 사람보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겠지만 로스앤젤레스는 그렇게 이기기에는 돈을 1억 달러나 쓰고 1억 달러라고 하는 것은요. 텔레비전만 켜면은 리카루소가 나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가가호호 방문하게 해서 리카루소의 인지도를 높이고 했어도 딥 블루가 캐런 베스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도 좌파 정도로 1980년대에 그 첫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6년을 살았는데 그 남편이 4명의 딸이 있었거든요. 스텝도로 전부 딸로 기억이 되는데 의붓자녀죠. 남편과 6년 살고 이혼했는데도 자녀 양육은 계속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스텝마더예요. 1980년대 이혼한. 그런데도 이 엄마예요. 이들에게는 엄마를 계속 선거 캠페인에서 지원을 했고 본인이 직접 낳은 딸과 사위는 뭐 몇 년 전이죠. 2006년도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어쨌든 로스앤젤레스 쪽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연방까지 그 워싱턴까지 갔지만 다시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온 이 시장 당선자는 75% 개표 현재 53% 대 47%로 보통이 아니라 항상 이런 중요한 선거 누가 이겼습니다. 선언은 AP통신이 합니다.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95% 남았는데도 95%인데도 아직 개표하지 못하는 곳이 있거든요. 이게 34지구의 데이빗 김 후보와 지미 고메스 연방 하원 의원 그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75세 추세를 보면 앞으로 점점 더 벌어진다 해서 지금 당선 확정이 된 것이고 리카루소 후보도 지고 나서 아주 깔끔하게 뭐 열심히 했고 앞으로 로스앤젤레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사설을 실었는데 합의를 이끌어내는 사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더군다나 지금 시의회에서 인종차별적인 그런 것들도 있었고 시 자체도 분열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저쪽 만약에 정치적인 아버지인 대통령이 사는 워싱턴 DC가 분열되면 로스앤젤레스까지도 그 영향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분열된 이때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치인이었다는 평판을 그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홈리스와 범죄는 뭐 말하면 뭐 하겠어요. 말하면 잔소리겠죠. 기본적인 범죄율은 1990년대보다는 낮습니다. 낮아도 지금 아주 눈에 띄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사설에서 실었고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공식적으로 캐런 베스 후보를 지지를 했습니다. 현장에 잘 적응하는 실용주의자다라고 평가를 했던데요. 근무 첫날부터 엄청 스트레스 받겠죠. 할 일이 엄청 많아서. 본인은 어제 이 캐런 베스 당선자는 변화가 필요한 때다. 로스앤젤레스에. 그리고 그 변화도 굉장히 급하게 필요한 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느끼는 게 선거가 항상 제가 볼 때는 항상 그랬습니다. 리처드 리어든 그때는 이렇게 돈 많이 쓰지 않았지만 돈이요. 예비선거 이런 때까지는 돈으로 투표를 삽니다. 물론 이번에 리카루소는 꼭 돈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그에 대한 기대가 돈의 그 인지도의 효력이 없었다면 전혀 기대가 커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요. 어디까지는 가는데 마지막까지 다 그 돈으로 100% 투표를 그 표수를 다 얻어가는 정치인을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뉴스를 수십 년 하면서 이번에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한인 같은 경우는 어떤 때 이제 소수 인종 이 로컬 문제를 그 시장이라든가 시의원이라든가 많이 우리가 게롤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번에 선거 캠페인 마지막 부분에 캐런 베스 후보에 대해서 과거에 그 4.29 폭동 당시에 나중에는 캐런 베스가 아예 상대도 하지 않던데 뭐 말한 부분이 맞기도 하고 맞는 부분 말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하기도 했고
우리는 그 커뮤니티는 누가 시장이 될지 잘 모르고 할 때는 누구는 이 사람을 지지하고 누구는 이 사람을 지지해서 좀 균형이 맞으면 더 많이 지지했었던 사람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중에도 좀 같이 일하기가 조금 더 부드러울 수도 있는데 이번에 너무 한쪽으로 제가 보기에는 쏠린 것 같고 더군다나 흑색 선전이 많았었잖아요. 우리가 4.29 폭동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는 아주 사람은 점잖아야지 되고 뭐 그냥 해주는 대로 받아야지 되고 이미 났으니까 조용히 살아야지 되고 그리고 뭐 너무 밝으면은 나댄다고 하니까 뭐 원래의 성격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 같은 성격을 아프리칸 아메리카는 많이 오해했잖아요. 돈 없다고 우리를 무시해 그냥 막 던지고 이런 것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그 리코 스토어가 많이 거기에 모여 있었는데 그 리코 스토어의 주인이 거의 한인이었고 이렇게 돼서 여러 가지 또 그 캐런 베스는 당시에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어느 정도의 말은 사실이었던 것도 있고 어느 정도의 말은 어느 정도 그 선을 넘었던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을 이번에 막판에 선거 캠페인 할 때 보니까 굉장히 그 가짜로 많이 부풀려서 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조금 한쪽에 쏠리지 말고 해야지 되는 커뮤니티 차원에서는 그런 것도 아직은 우리가 직접 시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조심을 해야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직도 하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개표되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95% 개표했는데도 있잖아요. Never give up. 그러니까 이 never give up 같은 경우는 개표할 때는 give up을 하거나 말거나 결과와는 상관없지만 선거 캠페인을 한다던가 우리가 어디 뭐 입찰, 수주 이런 것을 막 신청하고 할 때 never give up을 해야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 캐런 베스의 여러 과정을 보면서도요. 일단 LA 시장 그렇고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지금 연설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Democratic leadership in the next Congress. For me, the hours come for a new generation to lead the Democratic caucus that I so deeply respect. And I'm grateful that so many are ready and willing to shoulder this awesome. 네, 이제 awesome이라는 단어까지 아주 굉장히 좋다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새로운 이 민주주의의 미래가 이제 젊은 세대도 많이 나왔고 그 같은 이제 젊은 세대와 함께 일할 뭐 그런 그 준비도 돼 있고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 그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제가 방송을 하느라고 못 들어서 그렇지 이 지금 리더십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인가요? 포기를 하겠다. Will not seek re-election to. 낸시 펠로시가 본인은 새로운 리더십을 얘기를 한 것이 본인은 이제 지금은 다수당이 아니고 소수당이지만 역시 지도부를 선출을 해야지 되는데 거기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많은 박수를 받고 있고요. 젊은 리더십을 말했습니다. 아주 오랜 동안 민주당에서는 얘기돼 왔었던 거죠. 기립박수 오래 치고 있네요. 뭐 이거 대통령이 국정연설할 때보다도 기립박수가 더 큽니다. 항상 나가는 사람에게는 박수를 많이 쳐주죠. 이제는 다시는 이제 찾지 않는다고 하니까. Our darling children. 네, 여기까지 들었으면 이제 중요한 얘기는 다 나온 거죠. 네, 중요한 얘기는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로서 본인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뭐 투표하잖아요. 그런 것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어제 말씀을 드렸었던 연방 하원에서 결혼 존중 법안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제 그 의사진행 방해를 할 수 없도록 공화당 의원들도 12명이 여기에 찬성표를 던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달 말에 통과가 될 겁니다. 하원에서는 7월 달에 이미 통과가 됐는데 상원에서 약간 수정된 게 있기 때문에 아마 하원에서도 그것을 다시 받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하원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다수당이 된 공화당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통과가 될 텐데 이것도 미국의 추세인 거죠. 결혼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것이 모든 성차별 이런 것도 그렇고 다른 인종과 다른 인종 간의 결혼 이런 것을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동등하게 한다.
성 정체성 문제, 인종 문제, 또 출신 국가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법안 자체가 제가 어제는 3명의 공화당 의원만 말씀을 드렸는데 3명의 공화당 의원과 오히려 2명의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는 연방 정부는 일부 다처제는 인정하지 않는다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그 비영리 조직이라도 종교 조직에서 뭐 결혼식을 꼭 해야지 된다. 이 그 동성 결혼에 대해서 결혼식장을 허가를 해줘야지 된다. 이렇게 강요하진 않도록 그 종교적인 어떤 것은 지킬 수 있도록 해주고 주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그와 같은 침해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걸 통과시켰으니까 이제 미국 정부 차원에서는 만약에 연방 대법원에서 본인들이 2015년도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라고 통과시켜 놨는데 그 이후에 연방 대법관들의 성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보수 6대 진보 3이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에서 그것을 다시 뒤집지 않는다면은 미국에서는 전국적으로 연방 법으로 동성 결혼 그리고 다른 인종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성문화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공화당 12명 가운데는요. 유타가 지역구인 밋 롬니 의원도 찬성을 했고 리자 머코스키 알래스카가 지역구인 의원도 찬성을 했습니다. 이 리자 머코스키 의원이 지금 간당간당하거든요. 거의 뭐 얼마 표 차이 나지 않도록 다른 공화당 의원에게 알래스카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 그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하게 반대 캠페인 했잖아요. 지금 리자 머코스키 그 의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공화당이기 때문에 의석은 그 확정이 된 거고요. 그리하여 1996년도에 결혼보호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건 결혼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만 존재한다. 이걸 없애고 연방으로는 이렇게 결혼이 모든 사람들의 결혼을 다 축복한다 하는 것이 이번 이달 말에는 마련이 되게 될 거고요. 하원에서도 7월 달에 예상보다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거든요. 47명. 그런데 제가 쭉 아침에 다시 찾아봤습니다. 미셸 스틸 의원과 영킴 의원은 여기에 반대했습니다. 반대했고 뭐 민주당 한인 두 사람 지금 이제 재선된 앤디 김 의원 그리고 마를린 스트릭랜드 워싱턴의 10지구 의원은 이 안에 찬성을 했었고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도 그렇게 말하더군요. 사랑은 사랑입니다. 사랑에 뭐 누구와 누구와의 사랑만 사랑이고 누구와 누구와의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게 말이 안 되죠. 미국 사람들은 모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동성결혼은 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이후에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낙태에 대한 지지율보다 미국에서 동성결혼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습니다. 현재 갤럽 등에서 70% 이상. 그러면 공화당도 과반수 이상이 지지를 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지금 이게 미국의 추세라고 말씀드리고요. 잠시 뒤에 추수감사절 그리고 경제와 관련된 뉴스 전해드립니다. 네, 20년을 그 한 자리에 있다가 떠나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일을 했었던 많은 후배 정치인들이 정말로 아주 진심으로 지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허그를 하고 합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일일이 다 왜 누가 여러 사람이 이렇게 나하고 허그하자고 하고 손잡자고 하니까 한 의원이 더 내가 더 강해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 어린 아이들이 싸움하면서 잡아 끌듯이 나하고 먼저 허그해야 하고 막 잡아 끄는 그런 모습이 텔레비전에 보이네요. 사진도 찍고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하원에서 지기는 졌지만 예상보다 훨씬 잘한 상태에서 졌기 때문에 괜찮고 또 하나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남편이 집에서 본인을 목표로 해서 들어온 그런 용의자에 의해서 많이 다치고 한 뒤에 내가 만약에 이 지도부 자리에서 내려온다면 그 사건이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얘기도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뉴스는 큰 우리가 대명사처럼 돼 있는 미국의
큰 그 체인 스토어들이 있잖아요. 그 체인 스토어들은 지금 벌써 이렇게 하고 있네. 이게 만약에 추수감사절에는 끝났다 하더라도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전부 그냥 그때그때 그 즉흥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뭐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더라 하고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해드립니다. 타겟이요. 타겟이 요즘 뉴스 많이 되네요. 왜 그 대한항공 승무원은 지금 수술하고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하죠. 타겟에서 그 홈리스 피플에게 흉기로 찔려서 칼로 찔려서 그리고 그 홈리스 피플은 타겟에 그 경호원이 쏜 총에 맞아서 숨졌고요. 타겟이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을 이번 주 일요일부터 시작을 한답니다. 온라인으로부터 이제 더 강하게 뭐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시작하지만 사상 최고의 세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제 제가 이 시간에 딱 이 시간이었습니다. 타겟이 원래 예상했었던 것보다 그 3, 4분기에 이윤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주식값도 많이 내려가고 사람들이 그 이자율 신경을 쓰는가 보다라고까지 발표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더 일찍 그리고 세일도 타겟의 발표에 따르면 더 좀 그 품목도 많이 지금은요 타겟의 CEO가 하는 얘기 들으니까 사람들이 정상 가격인 것은 사지를 않는데요. 다 세일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50%까지 뭐 예를 들어서 이 지금 그 타겟의 얘기입니다. 한인 스토어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65인치 스마트 텔레비전이 329달러 99센트 한 300달러 깎은 거예요. 50% 그리고 장난감도 하나 사면 뭐 하나는 50%에 준다던가 100만 개 이상 아이템이 그렇게 많나요? 그런 게 50%까지 세일을 하고 땡스기빙 데이 그날 자체는 문을 닫는답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영구히 그럴 것 같아요. 팬데믹 때부터 그렇게 하기 시작하더니 뭐 코스코라든가 홈디포, 베스트바이, 월마트 다 땡스기빙 데이 때 문 닫잖아요. 마샬, 샘스클럽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버 먼데이를 또 하고 또 하나는 가격 매치를 해준답니다. 이렇게 해서 샀는데 이 뭐 추수감사절 이때에 블랙 프라이데이 이미 시작을 해서 샀는데 그게 12월 24일까지 가격이 그 가격보다 더 싸지면 그럼 가격 매치해서 리턴을 받는 거겠죠. 지금 이런 식으로 딱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자율을 인상한 게 사람들의 구매력 그 파워를 줄인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뭐 세이빙한 데서 물건을 산다던가 일반 예산으로 매주 내가 이만큼 써야지 되는데 하는 데서 사려면은 좀 더 싸야 되잖아요. 가격이라든가 프로모션에 민감해지게 되죠. 정가면은 안 산다 하는 것을 타겟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단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존이 이제 10,000명의 직원을 해고한다. 팬데믹 때 너무 많이 고용을 했다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버트는 열심히 고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또 그 로버트 그 자체도 있고 그 로버트 팔도 뭐 이름이 또 다 있던데요. 그리고 기능들이 엄청 다른데 날마다 아마존이 뭐 1,300만 개를 딜리버리를 한답니다. 그러면 그게 창고에서부터 이제 패키지 하는 거 보내는 데까지 그 많은 과정에서 이 자동화가 터치하지 않은 그런 물건은 여러분들 아마존에서 배달 받으실 때 하나도 없답니다. 뭐 당연히 그럴 것 같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팬데믹도 우리가 겪어봤지만 사람은 뭐 이직률도 많고 또 결근율도 많고 로봇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계와 사람이 관계가 정립되고 나면은 생산성이 대단하더라. 엄청 이게 좋더라 해서 아마존 줌은 뭐 아무튼 인간의 손길이 아직도 필요한 곳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뭐 프로토스라는 새로운 로봇가 있는데 이 로봇은 뭐 한 뭐 800파운드가 되는 곳을 또 그 아래로 들어가서 뭐를 하고 그 로봇의 팔을 라빈 뭐 카디널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런 것도 패키지를 쫙 분류해서 창고로 이동을 하는데 인공지능 같은 것을 딱 탑재했기 때문에 포장의 타입도 알고 사이즈도 알고 뭐 고르고 하는 것을 너무 잘한답니다. 지금은 이 로봇 팔이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한 수십 가지 종류의 패키지만 분류하는 이게 아주 기본적인 로봇이래요. 그런 로봇과 달리 스파로우라는 이 로봇은요.
수백만 개의 제품을 전부 인식한답니다. 수백만 개를 인식한대요. 우리가 마켓에서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매니저로 오래 일하신 분들은 뭐 탁탁 어디 몇 번 다 알고 있잖아요. 로봇도 수백만 개를 전부 인식하고 선택하고 뭐 처리를 하는 거죠. 설령 다른 물건 아래 묻혀 있는 것까지도 판별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손상되면은 알려주기도 하고 스스로 알아서 파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배우는 그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은 지난 10년 동안 인간이 이렇게 오토매틱 자동화 시스템 해온 것이 아주 작아 보일 정도로 더 많이 발전을 할 것이다 해서 아마존에서도 사람들을 많이 해고하지만 로봇 관련 그 직종은 또 로봇을 관리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최근에 뭐 40%나 뭐 봉급으로 올렸다고 하는데요. 1,400명의 어떤 그 로봇을 관리하는 사람들은요. 창고에는 아직도 이렇게 로봇와 또 사람도 필요하고 하다는 얘기. 화이트 컬러가 많이 해고가 되는 거죠. 테크놀로지 업계에서 최근에 이런 일들 있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제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또 며칠 전에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마이크 펜스 전 그 부통령은 뭐 CNN 방송, 박스 뉴스 가릴 것 없이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의 이제 책을 썼지만 그 So Help Me God이라는 그리고 이제 슬슬 그 정치적인 시동을 거는 것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6일에 했었던 그 일이 미국과 본인과 본인 가족에게 너무너무 위험했다 하면서 역시 뒤에 하나를 더 붙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는 용서라는 것이 옵션이 아니다. 무조건 용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해서 나는 기도합니다. 이런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고요. 또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 이 두 사람이야말로 가장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충성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힘이 있었을 때. 마이크 폼페오는 뭐 며칠 전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고 어제도 또 트윗을 한 것을 보니까 미국은 지금 본인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그 지도자로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한번 볼까요? 네. 피해자로 자처하지 않는 지도자가 리더가 필요하다. 더 진지하고 소동을 좀 덜 피우고 좀 시끄럽지 않고 앞을 보는 리더. 백미러를 보면서 내가 피해자야 라고 주장하지 않는 리더가 필요하다. 이 이름 말하지 않았지만 누구겠습니까? 그리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 세 번째 대통령 선거에 나갑니다라고 얘기할 때도 나는 피해자다. 나는 빅팀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은 이 분위기가 공화당 분위기 바뀌었죠. 그리고 이렇게 민주당도 이제 지도부가 젊어진다니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82살이니까요.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팍스 스포츠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팍스 스포츠에서 이제 그 H조잖아요. 한국이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 한국인데 기본적으로는 포르투갈과 우루과이가 어드밴스드 팀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을 네 팀 중에서 이 두 팀이 우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한국은 이걸 또 봐야지 된다는 겁니다. H조에는 뭐 스타가 많아서 너무 많잖아요. 뭐 등등등등 여러분들 다 아시는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서 모든 나라에서 다 많은데 한국도 황의조, 손흥민 물론이고 김민재 또 24살의 익사이링한 선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우영 지금 이제 열심히 훈련하고 있지만 마스크 쓰고 훈련하고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여차하면 정우영을 봐야지 된다라는 거고 그 모든 팀의 그 아킬레스 힐을 지적을 했거든요. 한국은 오른쪽 후방 그 왼쪽 측면 공격에 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손흥민 선수 건강할 때는 그야말로 뭐 그 프리미어 리그를 이끌었잖아요. 그 목표를 완전히 이뤘었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한국 그렇다라는 게 뭐 대부분의 이 스포츠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점이겠죠. 오늘의 미국은 유한양행 뉴오리진 건강식품과 유정란 배반엽 줄기세포 화장품 전문회사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여자들이 여권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얀색 옷 입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오늘 내가 홈메이커에서 하우스 스피커가 될 줄 몰랐다. 가정주부에서 하원 의장이 될 줄 몰랐다. 라고 마지막 인사했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